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전월세 전문 방송 전세를 찾아주는 사람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선택할 때 주로 어떤 부분을 보고 좀 선택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은 이 거주지 선택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이 혼자만의 힘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부동산을 고르기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민 말끔하게 해결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를 찾아주는 사람들은요, 실수요자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00번, 02-3153-260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P&J 부동산 연구소 박대근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 유일무이 전월세 전문 방송 전세를 찾아주는 사람들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지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은 관심 속에서 호응들을 굉장히 했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정말 막중한 책임감으로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또 타파할 수 있는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부동산을 타파하는 그날까지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대근 본부장님 말고 또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수연 캐스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지난주에는 여의도와 상암 지역을 우리 잘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과연 본부장님께서 어떤 지역의 좋은 물건들, 집들을 알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김수영 캐스터는 지난 시간에 전월세를 좀 구해봤다고 했잖아요. 주택, 어떤 종류 주택을 좀 구해봤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그동안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위주로 알아보고 그런 집들을 계약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아파트나 빌라 이런 오피스텔 말고 다른 주택들은 약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잘 알아보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은 다세대 주택, 빌라 또는 오피스텔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외의 주택은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본부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그런 영향의 그 부분들이 어떤 구성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지를 한번 구성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양한 부동산 주택 용어 굉장히 많습니다. 공적 정보에 이제 등기부등본 상에 올라가 있는 내용으로 좀 보신다 하더라도 다세대 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요즘은 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빌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성으로 또는 어떤 수요층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또 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사실 저희가 건축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 알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그 수요의 입장에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고요. 그걸 좀 알아야 그래도 어떤 부분이 나에게 맞는 주택인지 좀 잘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택의 유형 중에서 용도가 나뉘어져 있는 부분에 따라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단 공동주택과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한번 나눠봤는데, 자, 공동주택은요,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요,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독주택으로 좀 나뉠 수 있겠다. 자,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한 건물의 주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이고요. 한 건물의 주인이
단 한 명이다 할 때는 이제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별 호수라든가 등기, 이제 등기부등본에 몇 호라고 이렇게 주소지와 번지수와 이제 그 건물명과 그리고 호수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공동주택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별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과 계약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그리고 허가에 따라서 그 유형 구분들을 이렇게 쭉 나눠놨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층 이상의 대규모의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주택의 공동주택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 200평, 연면적 200평 정도 내에서 이제 5층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조금 규모가 더 작죠. 네. 규모가 이제 4층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층수별로 이제 조금의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통산적으로 한 5층에서 6층 정도 올라와 있는 주택들이 요즘 지어지는 신축 주택들이 바로 빌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독주택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주인은 한 명이지만 가구 수는 굉장히 또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단편적인 예로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요. 가구 수가 많은 세입자들을 둘 수 있는 주택인데 주인은 한 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층 이하로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약 100평 정도의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보통 이제 뭐 1층과 2층 구성을 해서 주인이 다 사용하거나 아니면 약간 예전에 이제 하숙이라든가 또는 이제 세입자를 두고 월세를 받는 이런 형태를 많이 두고 있었던 단독주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은 이제 다가구 주택과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가구 주택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 조금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룸이라든가 쓰리룸보다는 원룸의 형태로 많이 가구들을 좀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수도라든가 이런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스터님께서 보시기에 요즘 뭐 재개발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재개발 혹시라도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뭔가 재개발 이런 예정 지역과 연관성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생각하실 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 중에서 어느 지역이 재개발이 잘 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인이 여럿이고 이제 공동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더 재개발하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단합니다. 공부를 저랑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그래요? 네. 아닙니다. 자, 주인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는요. 한 구역 내에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주인이 여러 명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지역에 나중에 건축이 올라갔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면적 내에 주인이 100명이 아니라 10명 정도밖에 없다 했었을 때는 수익률이 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독주택이라든가 주인이 많이 공동으로 형성되지 않은 곳들이 재개발의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내가 가구로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주변이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내가 이주를 해야 된다 이런 걱정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임대주택을 이제 취득하시고 들어가시는데 고려를 해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의 유형 중에서 이제 두 가지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 그냥 주택인 것 같은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지? 공부상에 분명히 이제 표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고 또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은 오피스, 사무실이 아닌가 이곳에서 주거를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오피스텔은요. 건축법상으로는 이제 업무시설, 오피스,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이거는 주인이 뭐 업무용이다 주거용이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임차인이 내가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 하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주거의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겠다 하실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내가 그냥 거주를 위해서 가신다 하시면은 간단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내가 구성을 해서 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거와 사무 공간을 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거의 목적성을 가지고 같이 함께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피스를 같이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주요 상업 업무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 내 주택 건축 기준을 굉장히 완화시켜서 국민 주택 규모의 보급형으로서 이제 주택을 공급하고자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주택의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세권의 입지를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 규제의 그런 완화를 통해서 주차 공간이 조금은 협소할 수 있는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역세권이고 또한 이제 그 소형 평수로서 국민 보급 주택의 그런 보급형 주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층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주택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내가 주택을 알아보다 보면은 이제 근생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주택들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이제 상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무소로 이제 쓰기 때문에 공부상에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라고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건축법상 이제 근린생활시설은 수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물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에 이제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내가 보러 간 곳이 근린생활시설인데 주방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발생될 수 있는, 임차인이 굉장히 좀 힘들겠죠.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단 그렇다고 이제 전세 계약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전세 계약은 가능하고요.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떼일 일, 뭐 이런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는 있는데 충분히 보호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대신 불가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단속 관리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곳에 직접 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관리가 쉽지 않고 시세보다 굉장히 임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 또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근린생활시설 주택을 조금 이제 임대로 들어가실 경우에는 여러 가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런 부분 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여러 종류의 주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알겠는데 아직까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조금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좀 쉽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설명드렸었던 부분 중에 조금 쉽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의 오피스를 생각하면서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오피스텔, 이렇게 주택과 오피스텔을 좀 구분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이 들어가고 오피스가 들어가, 이렇게 구별하면 된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잘 알아들었는데 수연 씨는 좀 어땠어요? 저는 다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 친구가 저번 달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집으로 얘기를 하다가 임대주택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던데, 임대 아파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임대주택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주택하고 임대 아파트하고 이제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친구분이 들어가셨다면 굉장히 잘 들어가신 겁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들어가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한 1순위라든가 일반 공급을 통해서 이제 특별 공급이라든가 일반 공급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셨을 텐데 굉장히 가점제라든가 이런 것도 까다롭고요. 그리고 들어간다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많은 수요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은 LH가 국가 재정과 그리고 도시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에서 이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 임대주택과 그리고 또한 이제 매입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주로 많이 보시는 것이 바로 건설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임대주택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각 특장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많은 관심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종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건설 임대주택은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일단 영구자가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사회보호계층의 그런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국가유공자라든가 뭐 수급자라든가 이런 저소득층의 그런 해당 사항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임대주택인데요. 소득 4분의 2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공급과 그리고 특별 공급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만약에 해당된다 하실 경우에는 들어간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시세 대비해서 60%에서 80%의 전세 가격 또는 월세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계층에게 직주 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요층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공공임대주택 5년 또는 10년 임대 거주 후에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는 주택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이 되고 있는 뭐 서울 같은 경우에 SH라든가 또는 LH에서 주로 주변 아파트 단지 내에 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월세가 아니라 전세라는 점 그리고 전세도 시세 대비해서 한 8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시프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에 이제 위치한 다가구 주택을 LH가 매입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정비를 거쳐서 주택을 공급하는데요. 일반 수급자라든가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LH가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복비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보증금을 뭐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정부에서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수요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 희망주택을 먼저 알아보고 나서 LH에 이제 문의를 하고 LH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재임대하는 방식, 전대차의 형식으로서 이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층이 조금 더 어리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뭐 소년수녀 가정과 그리고 일반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LH 주택도시기금 공사에 이제 들어가셔서 직접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들은 그 사이트에서 좀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들은 나중에 또 한번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에 관련된 여러 종류들 정말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임대주택까지 좀 설명을 들어봤거든요. 우리 수연 씨는 이제 주택의 종류 좀 잘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딱 외관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쉬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관만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라 건물의 특징을 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었을 때요. 아파트는 발코니가 있고요.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은 건물의 특징으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뭐 이제 아파트도 내부 발코니를 확장하는 확장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구성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요. 일단 건축법상으로 따져보면은 건물에 발코니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오피스텔과 그런 주택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이제 뭐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를 구분하실 때는 이제 규모에 따라 조금 틀려진다 보시면 되겠죠. 5층을 기준으로 해서 5층 이상일 경우에는 아파트고 4층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연립주택이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주거의 그런 분리를 하시는데 좀 쉽지 않을까. 더 궁금하시면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주택이 어떤 주택인가요? 물어보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발코니가 있고 없고 그리고 또 층고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혹시나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월세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이 있는 지역, 전농동의 핫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전농동의 첫 번째 핫 키워드는 바로 청량리입니다. 두 번째 핫 키워드는 재개발, 마지막으로 원스톱 학세권, 이렇게 총 3가지의 핫 키워드가 있네요. 사실 저도 전농동 하면은 가장 청량리가 좀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우리 수연 씨는 어떤 게 떠오르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청량리 가장 첫 번째로 요즘 네. 떠오르는 청량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20살 초반 때 친구가 회기 쪽에 살고 있어서 이제 청량리 가깝죠? 주변을 자주 지나다녔는데 이번에 제가 이거 촬영 때문에 청량리 쪽으로 다녀왔는데 그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네, 수연 씨가 직접 갔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이곳 청량리입니다. 어딘지 궁금합니다. 바로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저는 동북권 교통 중심지인 청량리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과거에 낙후된 지역으로 꼽혔던 청량리역 일대가 지금 아주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을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옆에 위치한 이곳 청량리 개발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청량리 일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가 슬럼가 이미지를 벗고 상점벽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인근 일대는 초고층 다운으로 변모할 예정인데요. 또한 정부가 발표한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GTX B, C 노선에 모두 청량리역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농동은 청량리역과 가깝기 때문에 많은 시장 유동인구가 지나는 지역인 만큼 청량리역 주변의 상권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많은 실수요자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청량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서울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온 지역 중 한 곳이었는데요. 이곳 청량리 일대가 동부권의 핵심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니 실수요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수연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량리가 그동안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긴 합니다. 얼마 전부터 청마용성이라는 신조가 생겼다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만회하고자 네. 알아보고 왔는데요. 서울 강북권의 주요 상승 지역인 마포, 용산, 그리고 성동구에 청량리가 추가되어서 천마용성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천마용성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좀 단어가 생겼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마용성이라는 부분은 더욱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강북 지역의 가장 유망한 투자 지역으로 이제 손꼽히고 있는 지역이고 주거의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굉장히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인데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도심임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주변의 그런 위락시설이라든가 또는 유흥업소, 뭐 노후화된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주변에 뭐 롯데를 비롯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하면서 대규모의 그런 주택 주상복합의 그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모습들, 청량리 일대가 굉장히 대변혁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청량리를 지나갔는데 이게 청량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교통의 요충지로도 유명합니다. 교통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 1호선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기차역으로도 많이 유명했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뛰어난 교통망을 떠나서 이제 그 서울 내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꼽힐 수 있는 동부권의 핵심 교통 허브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요. 뭐 청량리역 앞쪽으로 나가시면은 이제 60개 노선 이상의 그런 버스 노선들이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환승 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그 다각화되어 있는 대규모의 그런 버스들 그리고 또 다양한 곳으로 사통발달 그런 접근성이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곳을 이용하는 인구수만 하더라도 1만 5천여 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당역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지하철 1호선뿐만이 아니라 뭐 경의중앙선이라든가 이번에 이제 또 그 같이 함께 연장선이 개통을 됐었던 분당선 그리고 또 경춘선이라든가 KTX 등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철도망이 더욱더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이 더 좋아진다고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뭐 버스 노선과 지하철이 지금도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건지. 네, 뭐 이제 도시광역철도라고 하는 GTX B노선과 C노선이 바로 동북권에서는 이제 청량리역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큰 개발 호재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단순히 앞으로 4년, 5년 뒤에 생기는 것인데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실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런 것이 이제 개통 호재가 생기면은 그 주변의 개발들의 그런 여파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뭐 동북선의 그런 강북 횡단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면목선 등의 경전철 사업도 같이 함께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통 개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1개 노선, 12개 노선이 앞으로는 또 12개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울시 내에서는 가장 많은 노선이 좀 교차되는 곳이 청량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개 노선이라니 정말 완벽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이 영상에 보니까 우리 김수현 캐스터가 직접 청량리를 갔잖아요. 교통뿐만 아니라 또 다른 편리한 점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청량리역에 갔을 때 교통도 물론이고 역 바로 민자 주변에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생활 인프라. 자, 이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 생활 환경이 너무나도 좋아진다라는 설명도 아까 함께 들었었거든요. 자, 이어서 저희 두 번째 핫 키워드도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청량리역 일대는 그동안 좀 슬럼가 이미지가 사실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량리는 사실 청량리 하면 조금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이 떠오르긴 한데 제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높은 초고층의 주상복합들이 들어서고 있어서 굉장히 환경이 새롭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상복합들이 많이 들어서면 그야말로 대도시, 새로운 도시로 탄생할 것 같거든요. 이 청량리에 앞서서 동대문구 자체에 좀 다양한 정비 산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청량리역 주변이 지금 동대문구가 사실상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노후화되어 있고 그 주변에 그런 유해 시설들로 인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졌었던 좀 오래됐었던 이런 동네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크게 이제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하고 전농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또 위쪽 북쪽으로 넘어가면은 이문희경 재정비 촉진지구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세 개의 재정비 촉진지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크고 작은 그런 재정비 사업들, 환경 개선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재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입지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량리 재개발 지역이야말로 그 교통의 호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급부상할 수 있는 지역이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량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 자체가 변모하면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단 드는데요. 일단은 청량리역 일대가 좀 어떻게 변모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청량리 재개발 지역들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기동이라든가 뭐 전농동 이런 라인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기 4구역, 청량리 4구역, 뭐 3구역, 전농 4구역 이렇게 해서 나뉘고 있는 지역들인데 그중에서 이제 청량리 4구역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청량리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 재개발의 가장 대규모이기도 하면서 가장 메카입니다. 그래서 대장주로 꼽히기도 하고요. 이 주변에 이제 예전 집창촌이라든가 또는 이제 동부 청과시장 일대가 화려하게 변모를 하면서 약 65층 이상의 그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 주상복합이 12개 동, 11개 동 이상이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들이 계속해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 뭐 분양했었던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이 건물의 높이만큼 지역의 가치 또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네, 신축 대단지도 들어서고
풍부한 교통망 때문에 유동인구로 더 많아져서 청량리 일대가 동부권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동부권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는 청량리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핫키워드 원스톱 학세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라면 학교가 거주지와 어느 정도 가까운지, 학원을 비롯해 우수한 교육 시설이 있는지가 최고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 동대문구 전농동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원스톱 학세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동동은 전곡초, 전일중, 전농중, 해성여고와 해성국제 컨벤션 고등학교 등 초중고학군이 인접해 있어 초중고 기간 동안 교육 걱정 없는 12년 원스톱 학세권 입지를 갖췄는데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대, 경희대, 한국외대, 카이스트와 고려대 등 명문대학교가 인근에 밀집해 있어 교육 환경도 아주 우수합니다. 네, 학세권이 형성된 지역은 학교 보건법에 따라 인근의 각종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실거주를 희망하는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더더욱 학세권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연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이 12년 원스톱 학세권 입지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학군이 있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 부동산 수요가 굉장히 끊이질 않거든요. 직접 가보니 좀 어떻던가요? 네, 제가 가보니까 전동동은 대체적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자녀들이 안전한 통학을 할 수가 있고 또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도 없어서 네. 굉장히 좋은 곳 주거 환경이 우수해 보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가 도보 통학이 가능해서 학부모들은 물론 학생들의 큰 호응도 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또 안전하고 그만큼 환경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기가 솔깃하실 것 같거든요. 이 학세권은 또 전통적인 세권 중에 하나잖아요. 본부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학세 이제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자녀를 둔 가정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라든가 숲세권, 학주 근접이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요,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주변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자녀를 키우고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주하기 편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를 둔 가정 중에서 이사의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바로 자녀의 교육 문제, 교육 개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을 바로 학세권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저출산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됨에 따라서 이제 내 자녀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학세권의 수요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동동 인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많아서 유동 인구도 많고 그래서 상권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청량리 인근에는 명문대학교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데, 근데 제가 예전부터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주변에 대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떤 점이 좀 좋은가요? 네,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일단 젊음을 느끼기 좋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겁니다. 이제 부동산에서는 이제 투자를 할 때 대학교를 끼고 있는 지역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업시설들의 밀집이라든가 인프라가 잘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노리는 그런 지역들의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권의 유명한 그런 로데오 거리들이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그런 지역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정도로 이곳에 이제 명문 대학군이 잘 구성되어 있는 청량리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들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 발달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의 개발로 인해서 인프라가 좀 편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학생들이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의 중심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전농동 정세 물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1호선, 경의선, 경춘선, 청량리역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전용 면적 43제곱미터, 실사용은 약 25평이네요. 자, 구조는 3룸입니다. 방 3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2개와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준공은 2019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전세가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자, 가장 먼저 입지를 좀 샅샅이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이 주변은요, 청량리역으로 시작해서 청량리역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리고 1호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분당선의 연장선과 KTX 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노선들이 같이 함께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경전철 사업이죠. 이제 명목선이라든가 그 강북 횡단선, 그리고 또한 GTX B노선과 C노선, 뭐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 단 한 정거장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공항철도와 수서행 SRT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 같은 경우 청량리역은 이제 동부권의 가장 핵심 교통의 중심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교통편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이 나의 직주 근접성을 더욱더 높여주고 특히나 또 이제 역세권의 그런 개발들로 인해서 삶의 뭐 그런 그 질의 향상이라든가 주변의 상권 발달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둘러보시면 이제 뭐 그 역세권의 그런 개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그런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변에 뭐 롯데마트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대형 쇼핑몰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의 그런 뉴타운 사업들이 진행되게 됨에 따라서 이 뉴타운 사업지의 그런 생활의 인프라들 같이 함께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중고 대학교가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층 또한 같이 함께 내가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이런 3룸의 주변 대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의 그런 편리성들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10개 이상의 재래시장들이 또 분포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그런 쇼핑을 하거나 이런 문화생활 또 여가생활 하기에도 굉장히 안성맞춤인 지역이 바로 청량리역 주변 위치하고 있는 전농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보고 계십니다. 저희 일단 건물이 어떤지 영상부터 만나보고 올게요. 흥구 전동돈 다세대 주택의 모습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전동돈 주택은 올해 4월에 준공된 총 6층의 신축 주택인데요. 전동돈 주택은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와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층간소음제와 내진 설계로 시공되었다고 합니다. 기역자형 싱크대와 슬라이딩 식탁으로 주방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였는데요. 인덕션, 시스템 에어컨 등 여러 가지 옵션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특히 로얄층에 위치하고 있어 창문으로 청량리역과 백화점이 보이며 확 트인 전망의 개방감을 자랑하는데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 CCTV와 함께 1층에 주차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량리 개발의 수혜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는 동대문구 전동동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영상 보니까 좀 어때요? 네, 제가 보니까 저는 집이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좀 확 트인 개방감으로 청량리역이랑 백화점이 보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청량리의 수혜를 그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수요자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다세대 주택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잘 지어진 주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주변에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역세권이고 역하고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재개발의 호재들이 굉장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만 괜찮다면 저는 제가 들어가서 살 정도로 좀 이렇게 집중도가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신축 다세대 주택 특히나 또 3룸의 그런 수요는 많은데 주변에 매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또 임차를 빼게 됐었을 때도 안정적으로 쉽게 뺄 수 있는 이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뭐 10억대 이상의 그런 아파트들 뭐 전세가가 5, 6억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가격 대비해서도 절반 가격밖에 되지 않는 네. 그런 다세대 주택 신축이라는 점을 큰 장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희소성에 가격 메리트까지 좀 갖춘 것 같아요. 우리 수연 씨는 좀 궁금한 점 없나요? 근데 저는 나중에 저도 이제 뭐 로얄층 이런 말이 있어서 저도 로얄층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본부장님 어떤 층이 로얄층인지 뭐 높을수록 로얄층인가요? 높으면은 이제 조망권이라든가 이제 채광, 뭐 일조권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제 로얄층으로 당연히 얘기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저층이라고 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뭐 2층이라든가 또는 탑층 뭐 이런 거 선호를 좀 안 하니까 이제 로얄층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탑층이라든가 뭐 저층부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뭐 자녀가 안심하고 뛸 수 있는 곳이 바로 2층이고요. 이제 필로티로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뛰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장점 가지고 있고 뭐 탑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간 소음 요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뭐 위에서 누가 뛰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내장재라든가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되게 됨에 따라서 뭐 덥고 춥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특징 살펴보면서 로얄층 본인에게 맞는 층이 로얄층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장단점이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전농동 다세대 주택 전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히 궁금하시다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 청량리에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은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의 핫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강남구 논현동의 핫키워드 첫 번째는 강남 업무지구입니다. 두 번째는요, 9호선이네요. 마지막으로 강남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수연 씨 일단 강남 굉장히 자주 갈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친구들이 뭐 경기도에서 오기도 하니까 강남에서 네. 주로 만나는데요. 흔히 핫플이라고 하는 핫한 플레이스가 강남에 대체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맛집이나 뭐 볼거리 등이 굉장히 많아서 친구들 만나고 놀 때 강남 쪽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네, 그야말로 서울 중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이거든요. 우리 첫 번째 핫키워드 영상부터 한번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수현 캐스터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직장인들의 성지로 불리고 있는 테헤란로인데요. 테헤란로는 강남의 업무 중심지로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한국의 국제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 등이 들어선 곳이며 대규모 업무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늘 사람들의 수요가 끊이질 않는 곳인데요. 매일 500만 명이 업무적으로 찾고 있다는 강남 업무지구.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강남 업무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남 업무지구는 도심 업무지구, 여의도 업무지구와 함께 서울 3대 업무지구로 불리는데요. 특히 강남구는 다른 지역보다 일자리 종사자 수가 월등하게 많다고 합니다. 강남구의 일자리 종사자 수는 약 70만 명으로 2등인 종로구, 중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네, 테헤란로에서부터 서울의 대표적인 글로벌 비즈니스의 메카인 코엑스까지 강남 업무지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이 개발 중인 105층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까지 완공된다면 강남 업무지구는 더욱더 어마어마해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김수현 캐스터였습니다. 네, 강남은 서울의 이 3대 업무지구 중에 한 군데죠. 대표적인 곳입니다. 직접 가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네, 역시 강남은 도로도 굉장히 넓고 유동인구도 많고 회사 직장인들도 많고 그야말로 북적북적하고 크다, 거대하다 이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본부장님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뭐 강남 중에서도 이제 업무 시설들, 업무 타운들이 밀집되어 있는 업무 빌딩들이 같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테헤란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주변 같은 경우에 이제 업무 지역과 가까울수록 굉장히 그런 그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에 대비해서 수요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 이제 77년도에 이제 이란의 테헤란시와 서울시의 그런 자매 결연을 기록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테헤란로를 뜻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 테헤란로 주변으로서 이제
동서를 가로지르는 10차선, 왕복 10차선 이상의 그런 도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기관이라든가 벤처기업들,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남권을 대표하는 업무 시설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주택 가격의 그런 상승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업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택 가격이 높은 이유는 상업지가 많은 지역인데 그 중에서 이제 주거지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중심지죠. 테헤란로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저희 이어서 두 번째 핫 키워드 9호선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현 캐스터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갈 때 항상 9호선을 이용하는데요. 강남을 거의 다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많이 이용하는 노선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9호선은 특히 연장 때문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이 9호선 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9호선은 지금 현재 3차 구간까지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구간이 이제 신논현역까지 지금 2009년도에 이제 완공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이제 집중을 받기 시작했고요. 2차 구간이 종합운동장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3차 구간이 지나가면서 잠실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9호선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이제 4단계라든가 5단계가 계속해서 연장선이 들어간다면 이제 저희 고덕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남양주라든가 미사지구에 큰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만큼 많은 인구, 무려 8개 이상의 그 역들이 지금 강남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남을 대표하는 노선이 바로 9호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이제 잠실도 집값이 역세권에 따라 올랐다고 했는데 그러면 9호선도 역시 지하철 노선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나요? 사실상 그런 부분보다는 없었던 노선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임대를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집을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강남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9호선을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앞으로 개발이 되는 곳들에 이제 호재성들이 있는 거고요. 많은 그런 수요층들이 이제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라인이기 때문에 9호선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핫한 직주 근접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 키워드 영상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수현 캐스터입니다. 저는 강남권을 젊은 층이 선호한다는 강남구 논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설릉과 정릉이 있어 거주 환경이 정말 쾌적한 곳인데요. 개발 이후 단 한 번도 1등의 위상을 뺏긴 적 없는 서울 강남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강남은 강남대로변의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주변과 압구정로 주변의 압구정동, 테헤란로 주변의 삼성동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발달되었고 전역의 주택지로서 고르게 개발되었습니다. 중심지는 신사동 사거리와 강남구청을 중심으로 한 논현동, 청담동, 삼성동과 압구정동 지역인데요. 특히 강남은 철저한 계획도시로서 도로망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무역, 금융, 경제 기능에 집중된 테헤란로, 각종 가구의 거리인 학동로, 문화, 예술, 패션의 중심지인 예술의 거리 압구정로 등 지역별로 특화 발달한 경제, 문화, 교육의 도시입니다. 네, 강남은 지금도 최고의 입지지만 앞으로 교통, 일자리, 상권, 주거, 쾌적성 등 모든 요소가 더 좋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꼭 한번 강남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수현 캐스터였습니다. 강남은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왜 강남 부동산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까요? 아무래도 강남이 이제 교육 여건도 굉장히 좋고 또 편리한 교통, 또 생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만큼 대기 수요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전에 강남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었는데요. 강남에 거주하는 이유 중에 1위가 바로 옛날부터 살아서라고 하는데 왜 옛날부터 좀 살아서일지 좀 예상이 가시나요? 교통이 좋으면 아무래도
예전부터 좋았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접 살아보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계속해서 재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들리거든요. 본부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죠? 아, 그럼요. 이제 강남 저도 살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제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 중 그리고 내가 살았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서울 내에서 가장 살고 싶은 지역이 바로 맞습니다. 강남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시설이 하나 들어와도 강남부터 뭔가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한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강남 8학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녹지율 높고요. 굉장히 그런 인프라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남을 떠나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좀 전문적인 답변을 본부장님께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는요, 논현동 물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과 분당선, 선정능력 도보로 3분 거리 초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56제곱미터, 실사용은 약 25평입니다. 방 3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8년 9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세가는 5억 9천만 원이네요. 부동산 1번 지적 강남구 논현동으로 와봤습니다. 논현동의 입지부터 살펴보죠. 자, 여기는 보니까요, 이제 선정능력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선정능력은 9호선과 핵심 노선인 9호선과 분당선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강남구청역을 이용하시려면 이제 7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으로 이제 3호선과 2호선, 그리고 또한 신분당선을 같이 함께 또 이용할 수 있고, 간선 도로라든가 모든 교통 발달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은 앞으로의 이 지역의 수혜 또한 같이 함께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논현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명한 그런 거리들이 굉장히 많죠. 압구정동이라든가 청담동, 신사동을 비롯해서 논현동, 강남 상권들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삼성동의 그런 코엑스까지 아래쪽으로 이제 실수요자들 학원가가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는 대치동까지도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고 구성을 하시거나 또는 신혼부부가 선택하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잘 지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다세대 주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강남권에 좀 추천하는 이런 주택들이 보통 투룸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이제 3룸입니다. 그래서 방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공급 면적 또한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가격 주변 대비해서 굉장히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금액으로 5억 9천만 원의 지금 전세 금액이 나와 있고요. 주변의 아파트 전세가와 비교를 해보신다면 역시 이곳 또한 9억에서 10억 정도까지 보셔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된다면 이제 신혼부부 정도가 굉장히 살기 좋은, 또는 이제 어린 자녀 학교를 또 보내야 되는 이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게도 굉장히 안성맞춤인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강남구 논현동의 전세 물건 알아봤습니다. 더욱더 궁금하신 점은 01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전세를 찾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